변을 잘 못 보면 치매가 온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리고 변비라고 하면 며칠을 못 보는 게 변비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 교수님. 네, 일단 변을 못 보면 치매가 온다는 것, 사실 완전한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요 최근에는 계속 그런 이슈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브레인 겉 엑시스라 그래서 뇌랑 장과의 뭐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변을 못 보면 굉장히 막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불안하거나 긴장되면 변을 오히려 또 못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표들이 계속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변비는 아까 뭐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까지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땐 크게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못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운동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팁업 궁금증 볼게요. 네, 방귀를 낄 때 변이 조금씩 나올 때가 있어요. 대변 본 후에도 또 변이 묻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한 교수님? 네, 이제 제가 질문지를 주신 분의 연세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변실금으로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이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괄약근이 진짜 똑똑한 이유는 특히 우리 학문 쪽의 괄약근이 똑똑한 이유는 방귀와 대변을 자기가 알아서 구분한다는 거죠. 방구를 낄 때 변이 나오지 않고요. 대변을 낄 때는 나와도 되지만 우리가 방구만 나와야 될 땐 변이 안 나오게 조절을 괄약근이 알아서 잘 합니다. 기체와 고체를 잘 분간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이제 상실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같이 새어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 이거는 변실금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내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실 걸 권해드립니다. 팁업 질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변이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힘들게 나오지만 나중 변은 풀어집니다. 항상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처음 변이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사실 변비를 갖고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식사를 한 게 그대로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그것을 배출하는 게 이제 배변 활동이 되는데 처음 와 있는 친구는 뒤에 있는 애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청룡열차 탈 때 사람들 다 차야지 운행하는 것처럼 앞에 맨 먼저 와 있는데 뒤에 애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대장의 역할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맨 처음 와 있는 애는 지속적으로 수분을 많이 흡수당해서 딱딱해지고 굳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뒤에 부드러운 변이 와서 밀어낼 때 같이 나올 때 이 친구가 처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뒤에 애들은 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애들이 아직 수분의 함량이 많아서 충분히 부드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분명히 변을 보시는데 문제가 조금 있으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 변이 그래서 딱딱한 변이 나와야 잘 나오실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또 이제 필요하면 변비에 관련된 약을 드시거나 우리가 했던 지금 운동들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동반해서 조금 대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실시간 궁금증 보겠습니다. 53세의 여자입니다. 분변 검사한 뒤 혈액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변 굵기는 정상인데 오래전에 치질이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받아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대장 내시경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그럼요. 일단 나이를 알려주셨네요. 53세라고. 저희가 지금은 50세 이상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권유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젊은 대장암이 많아지기 때문에 45세 이하부터도 권유를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혈액이 보였다는 것이 분변 검사에서 보였을 경우는 꽤 높은 확률로 안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암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식단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변 건강을 위해 자주 먹는 것이 있다는 김명숙 씨. 그것은 바로 요거트에 호두와 꿀을 넣어 같이 먹는 것인데요. 함께 먹으면 변비와 치질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거트를 먹으면은 치질 변비도 없어지고 한다고 그래서 자주 저희 집 식구들은 챙겨 먹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치질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변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명숙 씨는 도토리묵도 즐겨 먹습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도토리가 위와 대장을 튼튼하게 만들며 치질까지 다스린다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변비나 치질 예방 차원에서
또 이 요거트하고 또 이 도토리묵 외에 다른 음식은 또 없을까요? 네, 배변 건강을 위해서 간식에 좀 애를 쓰셨는데요. 어떤 걸 더 챙겨 드시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한 교수님. 네, 뭐 요구르트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준비를 좀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좀 안경을 열어주실까요? 준비하셨네요, 갑자기. 네, 안경도 왔다 갔다. 네. 더 멋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이쪽에는 각종 과일들이 있고요. 또 가운데에는 곡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네, 버섯들이 들어있네요. 네. 누가 봐도 건강한 것들밖에 없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과일들 키위나 뭐 사과, 바나나 이런 것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돼 있어서 네. 대변을 볼 때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기둥이 있어야지 글로 모이는 변들이 있고 잡아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를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게 많이 들어있고 저쪽에 있는 뭐 현미나 보리 같은 곡물류도 네. 마찬가지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또 칼로리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버섯이 있네요. 뭐 느타리 버섯도 있고 팽이버섯인가? 팽이버섯. 네,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도 있네요. 네. 예. 이런 버섯류도 마찬가지로 대변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일과 야채 이런 것들을 잘 드셔주시고 필요하면 아까처럼 유산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요구르트 같은 것도 적절히 드셔주시는 게 배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교수님이 좋다고 하시면요. 방송 끝나자마자 요것만 냉장고에 가득 사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또 주의할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의사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과한 것도 문제고 덜한 것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좀 중도의 역할로 어느 정도 괜찮은 딱 적절한 선을 지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운동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 섭취 이런 것도 충분히 같이 해주셔야 별변 활동에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항상 적당히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좋다고 또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걸 챙겨 먹었을 때 흔히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배변 활동이 잘 안 되고 이럴 경우 치질이 생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연관성이 있죠. 특히 우리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게 돼서 복압이 많이 올라가고 대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면 이제 항문 괄약근이 아까 되게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치핵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밖으로 튀어나온 이 부분이 외치핵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요거를 내치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자꾸 난 치질이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치질은 사실 이 치핵, 방금 말씀드린 치핵과 항문이 찢어졌다가 다시 낫고 있는 치열, 그리고 항문 옆으로 구멍이 생긴 치루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항문에 생기는 질환의 총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치질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치핵에 해당합니다. 이 친구들도 요실금처럼 단계를 좀 나누게 되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게 되고 3단계는 손가락으로 좀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4단계는 그렇게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밖에 이만큼씩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좀 권유하지만 앞에 1, 2단계인 경우는 사실 좌욕을 하고 약을 먹는 등 이런 정도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딸아이도 이제 만 2살인데 치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딱딱해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치액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점막에 있는 혈관총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움직이는 유동성이 좀 있는 편인데요. 딱딱한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치액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항문의 암이나 직장암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치액 중에서도 혈전성 치액이란 부분은 딱딱하게 만져질 수 있기는 하지만 급성 통증이 생기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되게 많은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치질이 있고 치액이 있어라고 알고 계시면서 1년 동안 이런 방송을 보시고 증상이 다 나한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난 치액이니까 치질이니까 하고 계시다가 암이 이렇게 진행돼서 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저도 안타깝거든요. 아시는데 스스로 진단하지는 마시고요. 네. 만져진다고 했을 때 딱딱하면 뭐 안 좋은 거고 이건 그럼 부드러우니까 괜찮겠네라고 스스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의료진을 꼭 찾아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